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던지기로 경찰에 잡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던지기로 경찰에 잡혔다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실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던지기는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던지기는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책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 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대금을 송금받으면 마약 판매자가 운반자가 뭐 우체통,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약 던지기는 가담하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마약 매매, 그다음에 마약 수수, 마약 소지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책들과 함께 공범자로 취급받는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그다음에 소유, 운반, 보관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다음에 매매,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그다음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뭐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받게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던지기로 경찰에 잡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피의자는 판매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기로 하고 알바 형식으로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판매 총책이 이제 보통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등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이나 뭐 위챗 등을 통해서 이제 지시를 받으면서 마약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배달 알바라고 생각했지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뭐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계좌 내역, 공범자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판매 총책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을 던지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혐의를 인정하고 판매 총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초범이라는 점, 초범이면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이번에 하나요 마지막으로 최대한 간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뭐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 신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 그 피고인 신분이 되면 또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를 충분히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아래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향정,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그 다음에 요거는 대마 기소유예 나왔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로폰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소지, 그 다음에 투약했던 건데 가벼운 벌금형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것도 기소유예 나왔던 거고, 이것도 대마 기소유예 나왔던 사건이고, 뭐 이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지만 제가 일부만,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일부만 올려놓은 거니까 그건 참고 부탁드리면 되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를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던지기는 마약을 유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환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차피 혐의 인정하는데 변호사님이 꼭 필요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양형이나 이런 걸 봤는데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저같이 이제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그 사안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재판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꼭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대한변협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그 등록이 돼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그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일대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